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5초 안에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예전에 왜 다른 영상에서도 이 플레이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저희 진짜연습 홈페이지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다시 하나 만들었거든요. 오픽 시험에서 플레이 버튼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오픽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보는 화면은 이 에바라는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본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버튼이죠. 플레이 버튼이 있고 다 듣고서는 다 답변을 녹음하고 나면은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여기에서는 무슨 답변을 녹음하고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저장 버튼 같은 거는 없고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게 넥스트 버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15개 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러한 문제를 푼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을 푼다, 2번을 푼다라고 하면은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에 커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커서? 아니, 그 색깔별로 이제 어느 문제에 도달해 있다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오픽의 라이벌 시험은 이제 토익 스피킹이잖아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험에 들어가 있는 학습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토익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시작이 되고 동일하게 문제 답변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오픽은 약간은 좀 달라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픽은 각각의 문제에 플레이 버튼이 다 생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내가 누르지 않으면은 절대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쵸? 1번을 풀고 2번에 가서도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건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보면은 뭐냐면 오픽은 각 문제마다 답변을 해야 되는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되게 내가 많이 말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얼마만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그것도 있고요. 토익 스피킹과 다른 건 뭐냐면 토익 스피킹은 문제를 한 번만 듣고 그 다음에 문제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초를 줘요. 근데 오픽은 문제를 2번 들을 수는 있지만 문제를 2번 듣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2번을 듣기는 하지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는 하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는 문제를 듣고 두 번째 문제는 다시 재생, 리플레이를 누르되 듣지 않고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그 똑똑함을 발휘를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편하게 답변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문제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각 강의마다 강사마다 혹은 학원마다 커리큘럼마다 오픽을 어떠한 식으로 가르치는지가 되게 다 달라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색깔이 있겠죠. 진짜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 복습을 해보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5초 안에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내가 1번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1번을 나 이제 풀어야지 정리하고 준비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막 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녹음하세요. 팡 이렇게 떠요. 근데 그러면서도 5초 안에는 다시 한번 듣겠습니까? 요 버튼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눌러야 되는데 5초 이후에 들으면은 재생 버튼이 없어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꼭 5초 안에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첫 번째 들을 때는 문제를 들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 들을 때는 플레이는 하지만 듣지 말고 답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질문 들을 때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이게 뭐에 대한 문제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이제 숙지했으니까 두 번째 막 뭐라 할 때 그걸 듣지 않고 나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포맷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젠 그 진짜 녀석들은 유형에 집중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보면은요, 여러분, 오픽이 1번 제외하고 나서 2, 3, 4가 하나의 토픽에 대한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 하나의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근데 얘네 2, 3, 4번이 똑같은 토픽이 나오겠죠. 근데 공원에 대한 게 나올지 돌발에 대한 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만 2번에 대한 유형은 묘사임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세부묘사, 그 다음은 경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형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토픽이라는 것만 모른다. 그러면 우린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형을 집중을 한다고 했고, 자, 그럼 지금 묘사고요. 2번이란 얘기예요. 2번에 우리가 이걸 눌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잡는 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플레이 누를 테니까 듣고 키워드만 잡아봅시다. 알겠죠?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favorite shopping mall.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Also,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Please tell me about the shopping mall in detail. 자, 들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옆 앞에 물어봤던 거 까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다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질문, 이거 플레이 버튼 사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뭐였나요? 쇼핑몰이었어요. 그쵸? 자, 쇼핑몰이에요. 자, 그럼 들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5초 안에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듣지 마세요. 플레이는 되겠지만 듣지 말고 쇼핑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 건지 무슨 답변을 줄 건지를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favorite shopping mall.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Also,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Please tell me about the shopping mall in detail.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난 누구랑 간다, 어디로 간다, 뭐 쇼핑몰 이름은 뭐다, 쇼핑몰에 가면 무엇이 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2번에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물론 여기 다 있긴 하지만 들려줄 테니까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오케이? 눌렀어요.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favorite shopping mall.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Also,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Please tell me about the shopping mall in detail. 오케이. 자, 여기서 키워드. 아까 앞에서 한 거니까 알고는 있죠. 키워드는 쇼핑몰이에요. 그쵸? 오케이. 나 쇼핑몰 알아들었어. 묘사임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쇼핑몰에 대한 묘사.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100% 알아들었어. 그러면 다시 이제 리플레이를 누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자, 생각을 어떻게 하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서론에는 무엇을 넣어주고 본론엔 뭘 넣어주고 이러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또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 원래는 진짜 녀석들에서는 서로는 시작 문장, 여기는 핵심 문장, 마무리 문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뭐 시작 문장 그런 거는요. Okay, let me tell you about the shopping mall I usually go to. 뭐 내가 얘기해 줄게요. 마무리 문장, 결론은 뭐 이게 답니다. 요거 들어가는데 이걸 뺐어요. 빼고 그냥 핵심 쇼핑몰에 대한 그 묘사의 단락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눈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리플레이 눌렀고 뭘 얘기할지 생각하세요.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favorite shopping mall.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Also,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Please tell me about the shopping mall in detail. 팡 터져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답변을 해야 돼요. Okay, let me tell you about my favorite shopping mall.
어쩌고 저쩌고. 어떤 거를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생각은 하셨겠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진짜 녀석들에서 제공하는 암기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예문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서론에 굵게 그리고 색깔이 조금 다른 거 이것만 봐봐요. 보면 Actually, the shopping mall has 10 floors. 10층짜리예요. Plus, on the second floor, there's a gym and a spa. 2층에는 이런 게 있어요. Lastly, on the top floor, there's a coffee shop. 위층에는, 제일 꼭대기층에는 커피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포맷이 이런 거예요. 왜냐? 오픽 이퀄 면접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요것도 주려면은 내가 요거를 얘기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how often, 나는 종종 어디를 가요?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누구와 가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즉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서 물어본 질문들을 전체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해줘야 되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를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묘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묘사하는데 쇼핑몰을 묘사한다 그랬으면은 how often은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전반적인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how often이라는 거 얘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안 주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뭡니까? 플레이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 사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별로 뭐 그냥 이거 뭐 눌렀다가 뭐 5초 후에 꼭 다시 눌러야 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용법을 누르고 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조금 팁을 알려준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도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 학습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통해 가지고서는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그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여쭤보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